리저입니다. 최근에 군사 발표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북한 조선 다시 일다를 읽고요. 어떻게 발표를 진행할까를 논의를 하다가 통일 이후에 우리는 통일 이후의 상황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비전은 뭘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전에 뭐 간단하게 이제 통일 이후에는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이미 많은 기업들이 통일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한번 그래프를 한번 총분을 해봤고요. 네, 아마 그때 통일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그때 이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부터 이제 통일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혹은 해야만 하는 역할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번 학기에 여러분 혹시 장하성이라는 분 교수님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불평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의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저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나름 공부한 걸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남한과 북한 세 가지를 요약을 해봤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맨 위에 있는 이제 자본 이익률과 경제 성장률의 관계인데 한 2, 3년 전에 굉장히 한국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그런 책에서 보면 이제 자본 이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 그러니까 즉 경제 성장률의 이익이 자본에 훨씬 더 많이 분배됐기 때문에 불평등이 지난 수십 년 굉장히 더 악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사내일보금 571조 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경제 원론을 이게 빠졌네요 그래프가? 잠시만요. 그래프 보셨어요? 그래프를 총부를 했었는데 내용이 뭐였었냐면 한 국가의 총소득은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과 정부소득으로 나뉘게 되는데 가계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제 기업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가계와 기업 사이의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이제 북한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일 이후에 북한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북한의 불평등이 한국에 비해서 덜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어떤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그 북한의 지배 권력 계층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어떤 이권 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북한에서 불평등의 이슈는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저는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이제 생산시설에 이제 노동자들 직접 소유를 하는 걸 말하죠. 글쎄요, 사실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히 희망을 보는데요. 유통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협동조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의 서울우유라든가 송키스트 그리고 머드라곤이라고 하는 회사 굉장히 협동조합이 이제 성공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일 이후의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협동조합이 하나의 대안으로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가장 큰 협동조합이 가능하게 가장 큰 과제는 초기 자본금 마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벤처 산업의 성공 사례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엔젤 투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협동조합에도 가능하다면 훨씬 더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통일이 돼야 되고 이제 또 좋은 것이고 우리가 또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제 자신이 통일되었을 때 막상 닥치면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며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통일이 갑자기 딱 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북으로 넘어가 살아야겠다. 이거 약간 이제 좀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전문가라는 게 몸값만 높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되니까 선생님도 할 수 있겠다. 좋은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될 수 있겠다. 그러자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봤을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1번으로 성경 통독을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즘 조금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2번으로는 운동하자고 생각해서 2번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통일이 되면 그 남한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학생들이 서로 문화 교류 차원에서 서로의 일자리를 좀 체험하는 걸 중개하는 업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 중간에 있는 문화적인 차이, 특히 일터에서의 필요한 문화적 차이, 예의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대신 서로에게 높은 임금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자리에 대한 균형을 이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의 또 이게 향후에 가능하게끔 플랫폼 구축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 친구들을 가장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음악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K-팝을 통해서 춤이나 음악, 악기 같은 걸 많이 접할 수 있는 중간 센터를 많이 모집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문화적인 거를 많이 제공을 한 다음에 대한민국과의 어떤 현재 문화적인 수준이나 이런 갭 차이를 많이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와 좀 트렌드를 계속적으로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언제나 관심사가 교육에 있는데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갭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2017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스마트폰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근데 북한은 상혁이 말에 의하면 한 10%, 20% 정도? 전자기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 인터넷에 서치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못 들은 걸 보충하고 PPT로 자료를 만들어서 과제를 하고 이런 게 되게 익숙한데 통일하고 나서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갭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가 다른 트레이닝을 받듯이 통일을 위한 선생님들이 다른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선생님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으로는 좀 많은 탈북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하고 그들이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유학 갈 기회도 되게 많은데 평양 과기대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다른 북한 친구들은 유학을 못 가죠? 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화 차이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선생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교육 영역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남북한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때 바로 실무로 투입될 수 있는 통합적 교육 커리큘럼 준비라고 써봤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제가 이제 통합적인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교육의 대상이 아이들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교육에 있어서 그 교사 교육, 부모 교육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 요소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이랑 연결짓지 않아도 제가 원래 좀 평소에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이번에 이거를 책을 읽고 이 과제를 이 독서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어떤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먼저 해봤는데 통일이 되고 나서 이루어질 거에 대비해서 먼저 우리나라 애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준비가 교육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은 되게 사상이 다른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아줘야 돼라고 해도 막상 그때가 오면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부모님들도 그거를 수용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 계속해서 생각 중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이제 교사가 되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찾아보면서 이제 연구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때가 올 때에 대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이 남한 아이들을 좀 준비시키고 그런 부모님들의 생각을 띄워줄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걸로는 지금 할 수 있는 걸로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처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조금 그냥 뭐 임용고시를 봐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좀 본격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아이들이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환경이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고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과 부모님 혹은 아이들과 다른 환경 요소 간의 소통을 어떻게 틔워줄 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제가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가면서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영상 틀어요? 필승. 저는 지금 군 복무 중이라 발표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저도 이제 의견을 내봤어요. 들어봐.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처럼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크리스천 리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대안학교예요.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면서 다음 세대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복음 중심의 대안학교를 만드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사실 비전을 구하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복음 중심의 대안학교를 말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자, 이따 봐요.